오늘은요, 제가 2022년 노벨문학상의 주인공인 아니 에르노의 책들을 이만큼 모아서 들고 돌아왔습니다. 제가 이렇게나 좋아하는 작가가 노벨문학상을 받은 게 정말 처음이어서 제가 아주 신이 나가지고 이 책들을 다 모아왔습니다. 안녕하세요, 공복이 여러분, 공백입니다. 모두 잘 지내고 계셨나요? 오늘은요, 제가 2022년 노벨문학상의 주인공인 아니 에르노의 책들을 이만큼 모아서 들고 돌아왔습니다. 제가 책을 좋아하는 것 치고는 사실 노벨문학상에 큰 관심이 없었어요. 그간 노벨문학상 받았던 책들이 약간 제 취향이 아니기도 했고 좀 어렵게 느껴지기도 했거든요. 근데 제가 이렇게나 좋아하는 작가가 노벨문학상을 받은 게 정말 처음이어서 제가 아주 신이 나가지고 이 책들을 다 모아왔습니다. 집에 있는 아니 에르노의 책들을 다 모아보니까 12권이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이 책들의 아주 간략한 줄거리들, 그리고 알아두면 좋을 점들, 그리고 추천 도서들을 좀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에르노를 향한 저의 사랑에 동참해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지금부터 한번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책들이 보시다시피 길지가 않죠? 다 알고 계시다시피 아니 에르노는 자전적 소설을 쓰는 작가입니다. 자신이 직접 체험한 것들만 글에 쓰죠. 그래서 장르상으로 소설이라고 구분이 되어 있어도 에세이, 일기, 연대기 같은 특징을 풍겨요. 이 점을 좀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아니 에르노 작품 속의 주제들은 아주 다양하지만 아주 거칠게 두 가지로 나눠본다면 사랑과 성의 욕망으로 구분되는 한 덩어리, 그리고 아버지와 어머니 유년 시절로 구분되는 한 덩어리, 이렇게 좀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또 여러 작품들에서 이 두 가지 주제가 교차하고 있기도 하고요. 자, 일단 오늘 저는 출간 순서를 따라서 영상을 구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책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네, 아니 에르노의 첫 번째 소설입니다. 빈 옷장이라는 책이고요. 이거는 1974년에 발표됐어요. 이 소설은 아니 에르노가 20살 때 겪었던 갑작스러운 임신, 그리고 불법 낙태 수술의 기억으로부터 출발합니다. 이 시기의 이야기는요, 후에 사건이라는 책을 통해서도 또 한 번 언급돼요. 또 아니 에르노의 책들을 읽다 보면 불쑥불쑥 등장하는 사건이기도 합니다. 이 기억에서 출발해서 아니 에르노는 자신의 유년 시절, 그리고 자신을 둘러쌌던 그 환경에서 벗어나오는 과정, 글쓰기로 접어드는 일들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이 책이 아니 에르노의 다른 책들보다는 조금 두께가 있어요. 이 책이 1974년에 출간됐다고 말씀드렸었는데, 쉽게 말하자면 그 시기까지의 아니 에르노의 삶을 좀 전체적으로 엿볼 수 있는 책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니 에르노라는 작가 자체가 궁금하신 분들, 뭐랄까요, 이 작가와 작품의 뿌리와 정체성에 대해서 알고 싶은 분들이 읽으면 아주 좋을 책이었어요. 그런 분들께 빈 옷장을 추천드리고요. 다음 책으로 넘어가 볼게요. 네, 다음 책은 1987년에 출간된 책 한 여자라는 책입니다. 이 책이 출간되기 한 해 전에 아니 에르노의 어머니가 사망하거든요. 이 치매 투병을 하다가 사망하시는데, 이 책은 어머니의 죽음 이후에 어머니의 삶을 다시 그려보는 형태로 쓰여진 책입니다. 즉, 이 책의 주인공은 그녀의 어머니인 거죠. 아니 에르노는요, 자신의 부모님, 특히 어머니에 대한 이야기를 끝까지 놓지 않아요. 어머니와 비슷한 자신이 어머니와 함께 머물던 그 세계를 떠나게 된다는 점에 계속 주목을 하는데, 그런 면에서 이 책을 읽어두시면 아마 후에 다른 작품들을 읽는데 많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한 여자였고요. 다음 책으로 넘어가 볼게요. 네, 다음 책은 이미 다들 아시죠? 제가 이 채널에서 한 10번 넘게 언급한 책입니다. 단순한 열정이에요. 91년에 출간된 책입니다. 이 책은 외국인 유부남 A와 정말 미친 듯이 사랑에 빠져들었던 그 시기를 쓰고 있는 책입니다. 그 제어할 수 없는 마음이 아주 절절하게 녹아있어서 제가 정말 많이 공감하고 읽었던 책이고요. 이 책에 등장하는 A라는 남자는 후에 탐닉이라는 책에서 S라는 이니셜로 다시 등장해요. 같은 사람입니다. 어떻게 보면 아니 에르노의 작품 속에서 굉장히 중요한 사람인 거죠. 아니 에르노의 작품 중에 딱 하나만 추천해달라 라고 하면 저는 당연히 저의 최애 책인 이 책을 추천드리지만, 아무래도 어떤 그 도덕적인 잣대가 마음에 떠오를 수밖에 없거든요. 내용이 내용이니만큼. 그래서 이 책에 거부감을 느끼시는 분들도 많을 텐데요. 이 역자의 말처럼 도덕적인 판단을 잠시 유보하고 이 작품을 접해보신다면 정말 엄청난 매력을 느끼실 수 있는 책입니다. 참, 저의 최애 책을 또 이렇게 소개를 해드리게 되네요. 단순한 열정이었습니다.
네, 다음 책은요. 나는 나의 밤을 떠나지 않는다라는 책이에요. 97년에 발표된 책입니다. 아까 아니 에르노의 어머님이 치매 투병을 하다가 사망했다고 말씀드렸죠. 이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몇 해 전에 양로원에 있던 어머님을 집으로 모셔오거든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결국 이제 요양원에서 돌아가시게 되는데 이 책은 바로 그 시기, 돌아가시기 3, 4년 전 을 다루고 있는 책입니다. 어머니의 말년을 함께 보냈던 이야기인 거죠. 이 책이 일기 형식으로 쓰여져 있어요. 근데 읽다 보면 정말 마음이 묘한 게 뭔가 생애 카운트다운처럼 날짜가 이렇게 훅훅 지나가는 게 굉장히 실감나게 느껴지기도 하고요. 평범한 듯한 한순간순간이 한 사람의 기억 속에 이렇게 박제되는 그런 모습을 보면 참 여러 가지 생각이 드는 책이었어요. 아니 에르노의 책을 처음 읽어보시는 분들은 이 책을 읽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일기 형태로 쓰인 책이라 그 방식이 조금 낯서실 수는 있는데 그래도 아니 에르노의 매력을 느끼기에 정말 좋은 책인 것 같아요. 나는 나의 밤을 떠나지 않는다 였습니다. 네, 다음 책은 97년에 출간된 부끄러움이라는 책입니다. 아니 에르노의 어머니 그리고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해요. 아니 에르노가 12살 때 아버지가 어머니를 죽이려고 시도한 그런 사건이 벌어져요. 물론 결과적으로는 아무 일도 없었는데요. 그때 어린 아니 에르노가 받았던 어떤 충격과 공포, 수치심 같은 것들이 이 책에서 묘사하고 있습니다. 부모님 그리고 부모님과 머물던 세계에 대한 아니 에르노의 감정이 상당히 양가적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니 에르노의 부모님이 정말 작은 시골 마을에서 식료품점을 운영하는 투박하고 때로는 거칠고 무지하고 약간 이런 분들이거든요. 그런 세계 안에서 유년 시절을 보냈던 이 아니 에르노가 나중에 커서 문학을 접하고 사랑을 접하고 그러면서 점점 그 세계로부터 떠나오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 시기와 그 시기를 떠나온 것에 대한 약간의 부끄러움, 수치심, 그리움, 애증 같은 것들이 작품에 많이 드러나는데 그런 모습을 보기에 아주 좋은 책이었어요. 그래서 아니 에르노의 작품에서 계속 반복되는 어떤 유년 시절의 정서 같은 것들을 살펴보기에 좋은 책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부끄러움이었어요. 네, 다음 책은 2000년도에 나온 사건이라는 책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이 책으로 아니 에르노의 작품을 처음 접했어요, 저는. 아니 에르노가 20살 때 겪었던 임신 그리고 불법 낙태 수술에 대한 이야기가 담긴 책이에요. 그 당시 임신 중단 수술은 불법이었고 또 그만큼 굉장히 위험했겠죠, 환경이. 그런 수술을 혼자서 감당해야 했을 때 아니 에르노가 느꼈던 어떤 두려움과 공포, 위협과 외로움 이런 감정이 아주 절절하게 녹아있는 책입니다. 특히 임신을 알아차리는 것부터 시작해서 혼자 어떤 고민 속에서 외로운 시간을 보내고 수술할 수 있는 장소를 알아보고 어둑한 골목에 가서 수술을 받고 고통 속에 돌아오고 이런 과정들이 아주 자세하게 묘사되어 있는 책이어서 저한테는 굉장히 인상적이었고요. 아니 에르노라는 이름을 아주 깊게 머리에 각인시킨 책이었어요. 사건이었습니다. 네, 다음 책은 2001년에 발표된 탐닉이라는 책입니다. 책이 아니 에르노의 책들 치고는 꽤 두껍죠? 아까 단순한 열정에서 유부남 A가 등장했잖아요. 그 남자가 이 책에서는 S라는 이니셜로 등장해요. 이 책은 제가 느끼기에는 약간 단순한 열정의 확장판 일기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S를 만나던 그때 그 시기의 일기들을 아주 날것으로 실어놓은 책이거든요. 그래서 단순한 열정에서 나왔던 어떤 단상의 뿌리들을 살펴볼 수 있는 책이었습니다. 단순한 열정의 매니아로서는 정말 좋은 책이었죠. 내 인생의 한 시절의 하루하루가 완전히 한 남자에게로 귀결되어 버리는 그 절절하면서도 애달프고 약간 미쳐버릴 것 같은 그런 시간들, 그런 걸 정말 생생하게 볼 수 있는 책이어서 단순한 열정을 재미있게 읽어보신 분들은 이 책도 꼭 이어서 읽어보시길 추천드려요. 저도 단순한 열정의 매니아로서 아주 재미있게 읽고 있는 중인 책입니다. 네, 다음 책은 2002년 출간된 책 집착입니다. 굉장히 얇은 책이죠? 이 책에서는요, W라는 남성이 등장해요. 이 W와 아니 에르노는 이미 헤어진 사이입니다. 한 몇 개월 전에 헤어진 상태인데 어느 날 이 W가 새로운 여자가 생겼다라고 아니 에르노에게 알려와요. 그런데 바로 이 순간부터 아니 에르노가 그 사실에 엄청나게 사로잡히게 되는 거죠. W가 만나는 그 여성의 존재에 대해서 굉장히 집착하게 되면서 그 여자의 정체를 추측해보거나 추적해보는 이런 일들이 담겨있는 책입니다. 이게 그 질투와 집착, 미련 이런 감정들은 굉장히 내밀하기도 하고 조금은 부끄러운 내보이기 힘든 감정으로 여겨지잖아요. 그런데 그 감정들을 정말 가감없이 드러낸 책이어서 저는 이 책도 참 좋아해요. 그 아니 에르노 특유의 자기 검열 없음, 저는 그 점을 가장 좋아하는데
그 매력을 아주 잘 드러내고 있는 책이 아닐까 싶습니다. 집착이었어요. 네, 다음 책은 2005년에 출간이 된 사진의 용도라는 책입니다. 이 책도 제가 정말 좋아하는 책인데요. 이게 좀 독특해요. 이 책에는 공동 저자가 있는데요. 바로 마크 마리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저널리스트인데 아니 에르노와 연인 사이였거든요. 두 사람이 이제 사랑을 나누잖아요. 그러면 그 공간에 어떤 흔적이 생기겠죠. 뭐 흐트러진 옷이나 급하게 벗겨진 신발, 구석으로 떨어진 속옷, 같이 저녁 시간을 보냈던 어떤 식탁의 모습들, 이런 거예요. 그 모습을 마크 마리가 사진으로 찍고 아니 에르노가 글로 묘사해요. 그리고 그 두 개를 함께 담아놓은 것이 바로 이 작품입니다. 저는 이 시도가 너무 인상 깊어가지고 나도 나중에 해볼까 이런 생각까지 했어요. 사진과 글로 느껴지는 그 당시의 어떤 욕망과 열기, 그리고 언젠가는 치워지고 정리되게 될 어떤 흔적들, 이런 것들을 보는 게 정말 재미있었고 매력적인 책이었습니다. 다만 한 가지 아쉬운 것은 이 책 안에 있는 사진들이 이렇게 흑백이에요. 이게 원작이 어떻게 나왔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아쉽다. 컬러였으면 더 좋았을 걸,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정말 좋아하는 책 사진의 용도였습니다. 네, 다음 책은 2008년에 출간된 세월이라는 책입니다. 이 책은 꽤 두텁죠? 제목 그대로 아니 에르노가 보냈던 그 세월을 전체적으로 살펴볼 수 있는 책이에요. 아니 에르노의 책들이 문학적으로 귀한 이유 중에 하나가요. 그때 당시에 어떤 사건이랄까요? 세태? 같은 것들을 아주 잘 보존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해요. 그리고 이 책에도 그런 면이 있습니다. 뭔가 그 한 개인의 인생사가 파노라마처럼 이렇게 쭉 지나가는데 한 사람은 한 시절을 살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사람 바깥의 세계 또한 같이 쭉 파노라마처럼 묘사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시절이 어땠는지, 그리고 그 시절과 한 개인이 만났을 때 어떤 식으로 작용을 했는지, 그런 것들도 좀 같이 살펴볼 수 있는 책이었어요. 아마 아니 에르노의 책들 중에는 가장 카테고리가 좀 넓은 책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아니 에르노의 세월이었어요. 다음 책은 2011년에 발표된 카사노바 호텔이라는 책입니다. 여러 가지 짧은 이야기들이 실려 있어요. 그간에 이제 미발표되었던 일기들 중에 몇 가지를 발췌해서 수록한 책입니다. 그래서 글의 배경이 되는 시기도 다 다르고 주제도 다 달라요. 오늘 영상에서 하나하나의 글을 다 이야기해보기는 어렵겠지만 표제작이 아무래도 좀 인상 깊습니다. 이 카사노바 호텔이라는 글이요. 어머니의 치매 증상이 정말 좋지 않았던 시기에 아니 에르노가 이제 한 남자를 만나게 돼요. 그래서 어머니의 죽음과 자신의 성애, 이 어울리지 않으면서도 뭔가 모순되는 사건을 오가면서 쓰여진 글이거든요. 그래서 이걸 보면서 정말 아니 에르노의 글답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아니 에르노의 다채로운 이야기를 접해보고 싶으신 분들에게는 추천드리는 책입니다. 네, 제가 가진 책 중 가장 후에 출간된 책이죠. 오늘 소개해드릴 마지막 책은 진정한 장소입니다. 2014년에 출간됐어요. 이 책은 인터뷰집입니다. 굉장히 심도 있는 인터뷰가 실려 있어요. 이게 그 좋아하는 작가의 인터뷰를 본다는 게 굉장히 기쁘고 벅찬 일이더라고요. 그간 이제 작품을 읽으면서 알아차리지 못했던 어떤 주제의식 같은 것들도 느껴지고요. 사실 이렇게 말하면 너무 거창한데 쉽게 말하자면 이 작가가 얘기했던 것들의 시작점이 어디인가, 어떤 일이 있었고 그 일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품었다가 어떤 방식으로 바깥에 내놓았는가, 이런 것들을 좀 살펴볼 수 있는 책이어가지고 아니 에르노의 팬들이 보시면 정말 좋아할 인터뷰집이었습니다. 뭔가 그 덕력을 약간 상승시키는 책이었어요. 네, 이렇게 제가 가진 아니 에르노의 책들 12권을 한번 모아서 살펴봤습니다. 권수가 많아서 아주 간단하게만 이야기를 해드렸는데 그래도 조금 더 정리를 해볼게요. 만약에 나는 아니 에르노의 책들을 출간 순서대로 읽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제가 오늘 소개해드린 순서대로 읽어주시면 돼요. 주제별로 책을 좀 짝꿍처럼 묶어서 보고 싶다 하시는 분도 계시겠죠?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단순한 열정과 탐닉이 한 짝꿍, 그리고 나는 나의 밤을 떠나지 않는다, 한 여자, 부끄러움, 이렇게 3권이 한 짝꿍,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처럼 아니 에르노가 쓰는 사랑 이야기가 너무 좋다 하시는 분들은 단순한 열정, 탐닉과 함께 집착과 사진의 용도도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니 에르노의 전체적인 삶과 가족에 대한 이야기, 시절에 대한 이야기는 빈 옷장, 세월을 읽으시면 가장 폭넓게 파악이 될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제가 제일 좋아하는 아니 에르노의 작품을 꼽아보자면 단순한 열정, 사진의 용도, 사건, 집착, 이렇게 꼽아볼 수 있겠습니다. 물론 다 좋아하지만
그리고 이거는 약간 부록 같은 이야기인데요. 부끄러움이라는 책 맨 앞에 보면 필립 V에게라는 헌사가 있습니다. 필립 V가 누구냐면 바로 필립 빌랭이에요. 아니 에르노가 만났던 남자인데요. 이 남자는 원래 아니 에르노의 열렬한 팬이었다가 나중에 이제 연애까지 하게 되는 사람이거든요. 굉장히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연인이었는데 이 사람이 아니 에르노의 소설의 방식을 차용해서 쓴 소설이 있어요. 바로 이 소설입니다. 포옹이라는 책이고요. 아니 에르노와의 사연이 담겨있는 책이어서 필립 빌랭의 이 포옹이라는 책도 한번 같이 보시면 아주 재미있는 세트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아니 에르노의 책들이요, 한국에 굉장히 많이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출판사도 굉장히 다양하고요. 아마 이번에 노벨문학상을 받았으니까 번역이 더 활발해지겠죠? 그래서 어떤 책을 먼저 읽어야 되나 좀 고민이 많으셨을 것 같은데 그런 분들께 오늘 이 영상이 아주 작게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아직 접해보지 못해가지고 오늘 언급하지 못한 책들도 있어요. 한 대여섯 권 정도가 더 있는데 제가 나중에 이 책들도 읽게 되면 꼭 소식 전해드릴게요. 자, 그러면 아니 에르노 책들의 대장정을 마치고 저는 물러가겠습니다. 제가 정말 사랑하는 작가가 노벨문학상을 받아서 기뻤는데 또 그참에 이 책들을 모두 모아서 여러분들께 이렇게 호들갑을 떨 수 있게 되어서 아주 2배로 기쁜 시간이었습니다. 우리 공복이 여러분들도 아니 에르노의 책들 많이 접해보시길 바라면서 저는 이쯤에서 물러가겠습니다. 모두 편안한 독서 시간 보내세요. 공백의 책단장이었습니다. 안녕.